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리뷰 박보영의 드라마는 치료적이다라는 외신 기사와 이 드라마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이 드라마는 한국 넷플릭스 1위에 당당히 올라 있습니다. 또 전세계 남미와 아시아 26개국에서 탑10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를 리뷰하는 외신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새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정다은은 우리 모두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병원 정신과 간호사인 다은은 마음씨가 착하고 예민하며 동료들과 수석간호사 송효진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라하, 이남규, 오보연, 김다희 작가는 다은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의식과 그 복잡성, 그에 따른 낙인, 그리고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조명합니다. 이 드라마는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12개의 에피소드에 걸쳐 다은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그녀의 끈기를 시험하는 몇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드라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단기망상, 자살 생존자, 우울증 등 다양한 종류의 정신건강 장애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합니다.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점은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하면서도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정신건강 환자의 우려와 무력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다루는 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도 보여줍니다. 정신건강 상태를 희생시키는 대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공감이라는 프리즘을 사용합니다. 드라마는 고난의 시기에 희망을 전한다는 핵심 취지를 타협하지 않고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희망도 없고 비현실적이거나 달콤한 비유도 없습니다. 물론 멜로드라마적 효과를 위해 영화적 비유를 사용하지만 결코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다른 부서의 또 다른 의사인 동고윤 그리고 그녀의 소꿉친구인 송유찬 사이에 평행적인 사랑 이야기, 즉 삼각관계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좀 더 흥미로워집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지친 하루에 햇빛을 가져다 준다는 이름에 걸맞는 제품입니다. 희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박보영은 다은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냅니다. 그녀의 캐릭터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순진함과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는 것과 환자 입장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 사이를 오가며 그 과정에서 버림받고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섬세한 역할을 소화하려면 박보영만큼 탁월한 배우가 필요합니다. 주연도 딱 맞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묘사로 전체 시나리오를 절대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배경음악과 짧은 독백은 스토리를 전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제를 희생시키지 않는 정신건강 드라마를 찾는 것이 거의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확실히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다음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오랜만에 여러가지 의미로 엄청난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마음의 병은 이 세상에 누구나가 서로 옆에 있다고 느꼈다.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각각 뭔가 안고 있으면서 힘든 일을 하고 살며 빠듯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전해졌다. 나도 매일 그 경계를 넘을지도 모르고 지금 건강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좋은 드라마였다. 정신병원의 간호사의 이야기이므로 당연히 정신이 지친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므로 마음이 피곤한 사람은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드라마를 보고 끌려버릴지도.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의료 드라마는 평판이 좋기 때문에 본 결과 좋은 이야기였다. 중반에서 일어나는 어떤 매운 사건을 계기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간호사가 그것을 극복해 갈 때까지의 후반의 흐름은 굉장히 매료되어 한 번에 봤다. 와우, 재미있었습니다. 정신과 소재로 여러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느끼게 해줬고 굉장히 가까이 느끼는 이야기로 보면서 울었습니다. 매우 정직한 드라마. 이 드라마도 일부러 일본 제목으로 바꾸는 의미를 모르겠다. 원제에 담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원제를 바꾸지 마라. 원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무겁지만 추천하고 싶은 힐링 드라마. 실제 사회 문제와 얽힌 친밀한 질병이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신과 병동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간호사 의사들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마음을 정중하게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신작입니다만 재미있게 한 번에 봤습니다. 동고윤 선생님을 사랑해요. 송유찬을 사랑해요. 이 드라마를 사랑해요. 주인공도 주인공 주위의 사람들도 친절하고 드라마를 보고 울지도 모른다. 아주 좋은 작품이었다. 단지 정신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분투기, 전문가가 보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반인에게 매우 알기 쉬운 작품이 아닐까라고 소재적으로 재밌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매우 흥미로운 폭주였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특별한 병이 아니라는 드라마, 박보영이 연기에 경의를 표한다. 테마는 상당히 생각하게 하지만 드라마를 가볍게 보기 쉽게 해주는 세계관과 캐릭터 설정이 좋다. 원제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가 좋지 않아? 일본 제목 필요 없는 것 같다. 무빙, 최악의 악, 6회의 날에 이어서 올해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한 드라마가 또 왔다. 인생 드라마 추가, 자신의 정신질환은 말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 드라마를 보고 생각했다. 정신질환이 되었을 때의 묘사가 심하게 리얼하고 보는 나 자신도 괴로워졌다. 꽤 울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좋았어. 한국 드라마의 의료 드라마 작품은 좋다. 또 한 번 보고 싶은 드라마.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의 일본 제목은 오늘도 당신에게 태양을, 정신과 간호사의 다이어리입니다. 왜 일본은 멀쩡한 한국 드라마 제목을 제멋대로 바꿔서 사용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댓글 반응을 봤을 땐 이 드라마에 꽤 열광하는 듯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